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이사분면에 있을 때 원의 중심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이사분면에 있을 때 자, 두 점이 일단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5,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5,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이 정도 느낌입니다, 점이.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이사분면 쪽에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거야. 원을 하나 그려놓고 중심이 이사분면에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사분면에 있을 때, 이사분면에 있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두 점하고 원의 중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원 위에 있는 두 점하고 중심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라 이 말이야. 어떤 관계가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니고 선분입니다. 선분이야. 선분하고 수선에 수직인 선 위에가 중심이 있겠죠. 그래야 거리가 같으니까. 그러잖아. 두 원의 위에 있는 점하고 지금 정보 자체가 원 위에 있는 두 점하고 중심하고 이렇게 점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 세 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생각하면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사분면에 있다는 말은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중심이. 뭐 원의 중심이 그리는 도형은 뭐가 돼? 선분이 되겠지. 물론 선분은 끝점은 길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사분면이니까. 그럼 우리는 뭘 그려라? 두 점에 수직이 등선을 그어서 절편 두 개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57번. 자, 반지름 길이가 5라고 나왔습니다. 원점 5하고 원위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P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했어요. 그러면 OP라는 것은 O는 고정점이고 P는 움직이는 점이야. P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길이가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니야. 길이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라 말은 이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을 해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우리는 보조선이 꽤 중요하다 해서 도형회사에 0,0이라는 점하고 5라는 도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한다? 첫 번째 뭐 한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보조선이라고. 점과 점을 연결한다. 두 번째 보조선은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접선을 긋는다가 보조선입니다. 일단 여기 기본이야. 둘 중에 필요한 것부터 하는데 적어도 외부의 점하고 중심과 연결한 선은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보조선이야.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건 그림 보는 생각이 완전 달라지거든.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는 어떤 건 가장 짧을 것이냐면 가장 짧은 거리는 요 거리가 가장 짧을 것이고 가장 긴 거리는 요가 가장 긴 거리가 되겠지. 그 중간에는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야. OP의 길이가 지금 가장 짧은 길이보다는 크고 가장 긴 길이보다는 작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다 나올 것이라는 거지.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가 가장 짧고 위쪽으로 돌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돌 수도 있으니까 점은 자연수가 되는 점은 몇 개씩 있다? 세트로 두 개씩 있다 이거지. 세트로 두 개 있는데 세트로 두 개가 있지 않은 점이 요 점은 한 개, 요 점은 한 개, 나머지는 두 개씩. 그럼 최단거리 구하고 최장거리 구해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지. 그럼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는 당연히 뭐와 관련돼 있어? 중심까지 거리하고 반지름과 관련이 되겠지. 일단 중심을 찾아야 되니까 현재 문제에서는
반지름 길이가 5라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중심에서 현이 나왔으니까 수선을 긋는다. 원에서 우리가 가장 원에서 이런 얘기 할선이야 할선. 원에서 할선이 나오면 우린 두 가지 작업을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이 할선에 현이 발생했으니까 수선을 긋는다가 두 번째 생각. 그 다음에 그 와중에 피타고라스가 있는 거라고. 알겠니? 현재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놈의 반지름이 5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 수선이 지금 수선이 여가 4고 여가 10이니까 여가 7이고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3이고 요 길이가 4가 되겠네. 그럼 요 중심의 좌표가 지금 7,4가 되겠네. 그럼 제 단거리는 중심과 7,4 원점과 7,4까지 거리 49, 16 얼마야? 65입니까? 65? 다시 말해서 제 단거리는 루트 65 마이너스 반지름 5고 최장거리는 루트 65 플러스 5가 되겠네. 맞니? 그럼 여기에 있는 정수는 얘는 정수가 아니고 얘도 정수가 아니야. 근데 이 간격이 얼마야? 10이 되겠죠. 이런 생각이 연산을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야. 그럼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수인 점이 아닌 점하고 10칸 띄었어. 정수인 점이 아닌 점하고 10칸을 띄었어. 그럼 그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느냐 이 말이야.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사이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 생각을 하려면 정수에서 이게 정수칸이잖아. 이게 정수칸이 아니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수칸이잖아. 그러지? 정수가 아닌 점에서 정수가 아닌 점으로 10칸의 사이에 있는 정수는 몇 개 있다? 10개가 있다 이 말이야. 정수인 점하고 정수인 점이 10칸이다? 그러면 사이에는 9개가 들어있고 양 끝점이 한 개 한 개씩 있어. 총 11개가 떨어지고 9개냐. 요런 생각이라고 이거. 이해되니 지금? 수직선에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기본적 상식이야 이거는. 10칸 떨어졌어? 그러면 그 안에 정수점 몇 개가 있냐? 사이냐 끝점도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 알았어?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떨어질 거냐면 10개 하고 9개, 11개가 떨어져야 답이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이해됐지? 9개가 떨어진 것은 둥어가 없는 것은 9개. 정수에서 정수 사이에. 정수부터 정수까지 하면 11개. 정수가 아닌 점에서 10칸은 10개. 현재는 10개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몇 개가 나올 거야? 20개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좀 빨리 갈 거 아니야. 루트 65를 정수가 몇 점 얼마냐 요걸 생각하는 것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루트 65가 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뭔지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길이를 뭐라고 있어. 길이가 정수가 뭐냐 물어봤으면 계산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얘가 8점 얼마니까 8점 얼마니까 여기 3점 얼마. 그러니까 4부터 얼마까지 떨어질 거야? 여기 13점 얼마니까 13까지 떨어지겠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개수만 물어봤냐? 길이를 물어봤냐에 따라 다르겠지. 다음 8번 두 점에 대하여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AB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 대충 하나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10,4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A고 여기가 B야. 뒤에 선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놈의 선분이 필요하겠고, 중심이 C이고 어딘지 몰라.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했네요. 중심은 어딘지 모르지만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원이 어쩐다고? 이 AB하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 되겠지. 이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만나고 위쪽에서 만나고 끝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겠지. 위쪽에서 만나는 것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약간 굴러간다는 느낌이지. 왜냐면 밑으로는 다 되니까 이렇게 다 되니까. 그러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선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지. 근데 원하는 것은 뭐야? C의 중심이 나타나오니까 이놈을 그릴 게 아니라 중심을 그리겠네. 중심은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는 이 끝점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지. 끝점에서는 이렇게 굴러가다가 요 점에서는 이 원이 이렇게 돕니다. 끝점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돌아야지. 그러지? 이 중심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거죠. 돌아갔다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선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수선이선이 제일 나중에 만나는 위치가 된다고 원이. 알겠니? 동전을 내가 여기 놨을 때 끝점에 놨을 때 떨어지기 바로 직전은 어디냐면 수선이 됐을 때가 떨어지는 딱 절반 지났을 때. 알겠니? 그때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딱 이 상황. 요것부터 넘어가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돌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C의 중심으로 C를 만날 때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타나는 도형의 길이, 중심이 나타나는 길이, 빨간 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네. 요 길이는 요 길이와 똑같고 중심에는 반지름이 1인 원 절반씩 하나가 되겠네요. 알겠죠? 어려운 말 아니지? 지금 도형 문제야. 도형을 그려야 돼 지금. 도형 단어는 도형을 그려야 내가 어떻게 풀지 해석이 나올 거야.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도형으로 해석하면 쉬워집니다. 도형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어려워.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 계속. 남는 건 그림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수는 A, B란 점 달라질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중요한 거지. 엄마 알겠니? 이게 그림을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돼.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림을 빨리 그릴 줄 알아. 우리가 해석을 할 거야. 자, 63번입니다. 1,K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원이 있어. 사이즈가 3인 원이 있어. 됐어?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는데 우리가 접선에 대한 생각은 꼭 기억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곡선은 항상 볼록성이 있거든. 곡선은 볼록성이 있어. 볼록성이 있다 보면 어느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성이 한쪽은 볼록이고 한쪽은 오목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오목 쪽에서 접선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볼록 쪽에서 양 봤을 때 볼록이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서는 접선을 무조건 두 개 그려. 알겠니? 중요한 사실이야. 모든 곡선에서 다 형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곡선이 있는데 곡선이 잘렸어. 곡선이 이렇게 잘렸다고. 원래는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이렇게 잘렸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외부의 점에서 내가 접선을 긋다 보면 몇 개가 그려져도 이쪽 점에서는 무조건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알겠니? 그런데 얘를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오른쪽 부분이 왼쪽 그대로 따라올 거고 오른쪽 부분이 점점 오른쪽으로 빠진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지? 빠지는데 빠지다 보면 곡선이 잘렸기 때문에 접선이 더 이상은 안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제일 나중에 만나는 요 접선의 위치가 분명 발생할 거라고.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을 거라고. 이 선을 경계로 곡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접선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알겠니? 그래서 기준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요 선이 접선이 되는 요 라인이 경계 라인이 되는 거라고요. 요 라인을 경계로 이 점이 왼쪽에 놓이면 두 개고 오른쪽에 놓이면 오른쪽에 접선이 이제 안 나타나는 거다. 알았니?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곡선이 우리가 이제 만드는 곡선은 앞으로는 어떻게 만드는 곡선들이냐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짬뽕을 시킨단 말이야.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짬뽕을 시켜. 알겠니? 그 짬뽕 시키는 걸 뭐 그게 곡선이 바뀌었다 해서 이 점을 변곡점이라 부른다고. 곡선이 바뀌었다는 소리야. 곡선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렇다면 이 변곡점을 지나는 이 접선이 경계값이 떨어집니다. 경계값이 떨어져서 얘가 볼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에는 곡선이 없어. 볼록선 이래 되니까 이 점은 곡선이 없다고 접선이. 알았니? 요 점도 여기는 없어. 그럼 이 경계값을 넘어서면서 곡선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꽤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볼록성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있는 거라고 해. 일단 그래프가 잘리기 전까지 원도 잘리잖아.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가 잘린단 말이야. 위쪽만 보면 접선이 마찬가지로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었는데 그을 수 있는데 곡선이 위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요점을 지나는 어떤 접선이 이렇게 있겠지. 이 값을 기준으로 이 경계가 발생할 거고 이 경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두 개지만 왼쪽에 놓이면 오른쪽에 놓이면 두 개가 나오지만 왼쪽에 놓으면 접선이 이쪽은 그래프가 잘렸기 때문에 접선이 발생할 수가 없어서 요 라인은 이 끝점을 지나는 요 라인이 형성된다고. 요런 식으로 형성된다고.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소리고. 그렇습니까? 그 와중에 이 문제는 뭐냐면 두 곡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이 문제는 곡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당연히 이 점이 이 원하고 곡선하고 가까우면 각이 벌어질 거고 멀어지면 각이 좁아진다는 소리겠지. 그 와중에 직각이 되는 상황을 판단해 달라가 되겠지. 그럼 이 도형적 상황이 어떻게 되냐? 원에서 접선이 이렇게 되면 중심, 접점, 당연히 연결. 중심, 접점, 당연히 연결. 길이 같아, 길이 같아, 길이 같아, 길이 같아, 길이 같아, 직각. 얘는 정사각형. 얘는 정사각형. 무조건. 내가 점을 내 맘대로 찍었잖아, 위치가. 현재 내가 점을 아무 데나 찍은 거야. 요 점을 아무 데나 찍은 거라고 해. 근데 이 상황은 똑같다고. 어떤 점이든 간에. 뭐 어떤 정사각형이 나온다는 말은 요 길이가 지금 반지름의 루트 2배가 된다 이 말이고, 그러한 점을 이 P란 점이 이 점이 움직이면 우리는 요 점에서는 이 위치에서 선을 긋게 되면 무조건 직각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해. 그래서 1,K에서 이거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 이 초록색 원 위에 이 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점이 하나 나왔으니까 어딘 점이 모르지만 점이 하나 나왔어. 1,K가 나왔지. 1,K가 나왔어. 1,K 여기다 찍읍시다. 1,K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된다? 반지름에 루트 2배가 되면 그 점에서는 무조건 수직이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니? 꽤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원도 나올 거고 포물선도 곡선이면 무조건 요 수직 상황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위치야. 이 지점은 고정적이야. 도형이 고정이면 이 수직 상황도 고정이 된다고. 그 위치에 대한 자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포물선도 나오는데 요거는 고1 때 나왔으면 어려운 문제고, 요것도 두 개의 접선이 수직인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수직인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요 점의 자치도 정해져 있어요. 그 점의 자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라인 위에 있으면 무조건 수직이야. 그래서 이 라인도 고정입니다. 알겠어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요놈이 y는 x제곱이면
요 라인은 얼마냐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4분의 1. 요 거리가 4분의 1이 되면 돼요. 그럼 두 개가 수직인 상황이야. 지금 이 말은 내가 지금 요거 하나는 외워두면 도움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 하나 외워두면 될 거고, x제곱이야. 지금 달라. 2x제곱이면 또 달라집니다. 2x제곱은 그래프 폭이 넓어지잖아. 좁아지잖아. 그럼 위치가 달라집니다. 알았어? y는 x제곱만 내가 하나 알려준 거라고. 그런 위치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치는 시험 소재로 아주 많이 등장할 것이고, 현재 우리가 배우는 곡선은 지금 두 개밖에 없어. 포물선하고 원밖에 없었지. 나중 되면 있을 것이고, 시찬아, 배웠잖아. 배웠잖아, 임마. 타운도 배웠고, 쌍곡선도 배웠을 거 아니야. 그 위치에 자체에 대해 있으면 문제가 나온다고. 안 배웠냐? 배웠잖아. 타원은 이렇게 원이 발생하고, 쌍곡선도 여기 원이 발생해요. 이렇게 수직입니다. 그런 자체들이 다 있어.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원이야. 원은 제일 쉬워. 지금 딱 봐도 제일 쉽게 보이잖아. 지금 알겠니? 알고 있고요. 다음은 70번입니다. 원이 있고요. 중심이 A이고 이 원과 KX의 두 교점. 원이 있고요. KX가 있어. 중심이 어디가 있어? 마이너스 2, 요거는 사실 좀 꽤 중요한 상황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중심이 얼마냐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이 KX라는 직선이 우리가 뭐야? 원점을 무조건 지나고 있지. 이 원점의 위치는 꽤 중요한 사실이고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루트 13이야. 근데 반지름이 5야. 이건 중요한 상황이야.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얘보다 더 크더라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원점이 어디에 있다? 원 안에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요 정도 있는 그림입니다. 요 정도에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거야. 요런 상황이야. 원점이 밖에 있으면 그림 자체가 지금 여기 놓여 있으면 그림이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얘는 안쪽에 놓여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요. 알았니? 그래서 두 교점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 PQ의 길이의 최소가 될 때 구하시오라 했어. 뭐가? 요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설명했지. 현재 상황은 우리가 요 점하고 요 점이 나왔지. 요 점하고 요 점이 나왔으면 당연히 뭐 하라겠어? 두 개를 연결하는 보조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이게. 알겠니? 요 보조선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K가 지금 요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요놈하고 일치가 될 수가 있겠지. 일치가 될 때 요 선이 가장 깁니다. 알았어? 가장 길면 요 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요 선과 어떤 선이 있어? 수직인 선이 분명히 있겠지. 0,0을 지나면서 여기 기본이야 지금.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PQ가 지금 요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고 요 길이가 가장 긴 길이야. 가장 긴 길이는 정해졌어. 2R이야 2R. 됐습니까? 그러면 PQ 길이가 지금 가장 짧은 길이와 가장 긴 길이가 있을 거라고. 요 놈이 지금 2R이고요. 요 상황이라고 지금. 원에서 이 최장거리 문제는 꽤 나오게 돼 있어요. 원이 이렇게 돌다가 반대에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최단도 있고 최장도 있을 거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PQ의 길이의 최소가 될 때는 어디 있어? PQ가 여기 놓일 때 이 말이네. 됐습니까? 중심이 A이고 여가 A이고 요 둘레 길이 구하시오. 피타고라스를 구하겠네. 이건 설명했잖아.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나? 이론 설명할 때 최장 할 때 얘기 안 해줬어? 아무도 대답이 없어. 했잖아.
안 했구나. 했잖아.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내가 점을 찍었을 때 점에서 거리, 직선에서의 거리, 그 다음에 요저 내부점에서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무조건 중심과 중심을 지나는 선, 거기에 수직인 선, 이러한 선들은 꽤 중요한 보조선이 되는 거라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 최소, 최장, 최소, 최대라는 말은 경계값이거든. 그 경계값이라는 것은 이런 보조선 안에서 끝나는 거라고. 나머지는 사이야. 나머지는 그 사이라고. 알았니? 범위적인 것은 최소 최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알겠니? 그러면 이러한 상황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어질 거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 와중에 그 중간값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갈 거라고. 그 중간값들의 얘기는 지금 요놈 사이에서 무언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지. 뭐 자연수점의 개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알겠지? 얘가 여기서 돌다가 이런 식으로 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돌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 값들은 2개씩 발생할 거라고. 알겠니? 둘레였으니까 끝났어. 에? 만약 기울기였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되겠지. 기울기 수직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 에? 그럼 기울기의 범위가 나올 수도 있어. 요놈이 지금 최소고 이게 최소고 이렇게 돌다가 양수 0이 됐고 양수 최대가 되는 거야. 기울기 값도. 에? 7번. 두 원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똑같은 원이고 중심만 달라졌어요. 두 원을 만나고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거 내부와 이거 외부를 색칠했습니다. 점 5,2를 지나면서 색칠한 도형의 둘레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돼요. 5,2는 여기에 있네요. 5,2는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한 요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요정도. 5,2고 색칠한 부분과 몇 개에서 만나? 3개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얘를 그려보면 원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린다겠죠. 원래는. 그러지? 위에서부터 오면 이때 2개, 이때 몇 개야? 4개, 4개, 요럴 때 3개고 그 다음에 2개, 1개, 0개 이 말이니까 요거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네. 되니? 요거 또 있나? 모든 기울기 또 있다는 소린데. 위치가 안 맞아? 이거 왜 안 맞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네. 어디가 위치가 맞냐면 여기 중심이 5,2네요. 여가 중심이 5,2야. 그럼 요거는 5,1이야. 요 점이 0,0이고 여가 0,2야. 그럼 요놈이 0,1이라고. y는 1이라고. 이 위치가 안 맞다고 전제.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5,2는 여기네요. 여기 위에 오네 중심. 그럼 세 점이 지금 만나는 게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지. 그러지? 여기가 좌표적인 생각이고 이 점은 좌표적인 생각이 y가 1인 좌표 구해야 돼. 실제로. 두 번째 선은 지금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어.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머컴마1을 지나면 돼요. 여기다 머컴마1을. 머컴마1이니까 요놈이 루트 요 점은 머컴마1이니까 3이네요. 얘가 3,1이야. 하나는 3,1을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요건 쉬울 거고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요놈과 수직인 선을 요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잘 봐. 요놈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 자, 일반적으로 이 기울기는 구하는 방법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요놈하고 요놈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 된다고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해되니?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울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겠니? 딱 언제만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수평 수직 성분이 잘 보일 때, 수평 수직선 요게 잘 보일 때는 기울기가 쉽게 구해져. 이되니? 일반적으로는 요게 안 구해준다고 해. 그래서 요놈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요놈을 식 정리해가지고 요놈하고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라고 풀어서 m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야. 하나는 어디 있어? 하나는 여기 있어. 여기까지 되니? 그런데 어떨 때는 기울기가 훨씬 쉽냐면 선 자체가 수평 수직선이 잘 보일 때는 기울기가 쉽다고요. 이런 선이 나왔을 때는 기울기 구하는 게 쉽다고. 왜?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야.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니까 우리는 요각의 탄젠트 값을 구하면 돼. 이해되니? 이해됐어? 얘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요각의 탄젠트 값이야. 이것분의 이거를 구하면 돼. 뭐가 나올 때는 쉽다고?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쉽다고. 나오면 여러분이 구원하는 것이 기울기가 어디야? 탄젠트 값이야. 탄젠트 값이야. 여러분의 탄젠트 값이야. 요것분의 요거라고. 요게 지금 있냐 없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 때 보통 시간 싸움일 거 아니야.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어렵게 구할 필요가 없어. 요게 탄젠트 값이야. 그럼 이것분의 이거를 구할 수 있다고. 지금 요 그림은 쉽게 그려야 된다고. 지금 기울기를 알았니? 지금 네 가지 알려줬어. 축과 평행한 선이 하나 나왔을 때는 그걸로 기울기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어? 요 선이 나왔잖아요. 요 선이. 요 선의 탄젠트 값이 요가의 탄젠트 값이야. x축의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거리가 2이고 요 거리가 5야. 요 거리가 루트 25, 21인가 루트 21이라고. 그럼 요놈의 탄젠트 값은 요것분의 요거니까 기울기를 훨씬 더 빨리 구한 거라고 지금. 이해했어? 요 네 가지 그림의 기울기는 바로바로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너희들은 이건 잘 구해. 이건 두 개는 잘 구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똑같은 방법이야. 지금 탄젠트 값만 구하면 돼. 알았니?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이렇게 탄젠트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문제가 빨리 끝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지. 있는 그림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굳이 식으로 풀 필요 없는 거지. 하지만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질문에서 거리나 넓이는 식을 구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 거리하고 넓이는 위치적 판단이 안 되는 것은 도형으로 풀 수가 있어. 근데 위치적 판단을 하는 거, 좌표 구하시오, 기울기 구하시오,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이런 건 위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알았니? 그런 건 식으로 풀어야 돼. 하지만 식으로 안 풀 수도 있는 것들도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점이 5,2가 아니고 다른 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적세 나왔으면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직각삼각형을 못 그린다고 해. 그래서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8번. 원 위로 움직이는 점 A, B. 원 위로 움직이는 점 C, D. 그러면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갖고 얘기냐면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CA는 X좌표를 뺐고 Y좌표를 뺐어. 기억하세요. X좌표를 뺐고 Y좌표를 뺐단 말은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야.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요놈은 기울기입니다. X의 변화, Y의 변화는 기울기야. 그럼 이렇게 식이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로 풀 거야. 알겠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기울기로 풀 거야.
여기까지 돼서 그리고 요것이 좀 응용되면은 반대로 나와. y 변화분의 x의 변화. 요놈은 기울기분의 1 역수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야. 구해가지고 뒤집으면 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하고 이 원을 그려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움직이면서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 알겠니?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값, 최소값,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은 어떤 형상이 많이 형성될 거냐면 접선이 많이 형성돼. 극단적인 상황이거든. 경계값이야. 최대값, 최소값은. 알겠니?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최대값, 최소값은 끝점이잖아. 최대값, 최소값은 경계적인 부분이거든. 사라지기 전까지야. 사라지기 전까지라고 범위가. 그런 위치가 다 접선이라는 거야. 원에서는.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 접선인 상황이 많다. 끝점, 접선 두 가지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직관적인 판단이 잘 쓸 거야. 조금 잘 그려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타나. 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고 반지름이 1이야. 마이너스 2, 1이고 반지름이 1이야. 4, 1이고 반지름이 4, 1이고 4, 1이고 반지름이 2야. 땡큐한 상황이 하나 발생했어. 땡큐한 상황이 발생한 거야 지금. 알았겠니?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더니 x축과 평행한 선이야. 감사한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대로 x 뺐고 y 뺐으니까 그대로 기울기 구하시오. 다른 상황도 아니야. 기울기 구하시오야. 그럼 어째?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을 연결해서 우리는 기울기가 최소인 상황과 최대인 상황을 구할 거라고. 알겠니? 최대는 양수 쪽에서 있겠지. 양수 쪽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점을 돌려보고 이 점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최대가 되는 상황을 구해보는 거지. 그럼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 상황이 되겠네요. 공통 접선이 상황이네.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이 상황이네요. 그래프가 지금 x축의 평행한 선의 대칭이네. x축의 평행한 선의 대칭이면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절대값이 갖고 최소값하고 최대값은 똑같은 질문이란 소리고 범위도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라고 해. 알겠니?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야? 요놈의 기울기 상황이지. 탄젠트 값이네. 탄젠트 값이야. 그러면 원래는 이것도 뭘로 풀어야 돼? 식으로 풀어야 돼.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x축과 평행한 선이 발생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수선 그리면 이놈이 닮음입니다. 요 점의 위치가 판단이 돼. 기울기가 1대2니까 이놈이 1대2. 좌표도 이 점은 사실 이 문제는 이 점이 쉬워. 이 점이 쉬워. 나중 되면 이 점을 안 구해. 자, 안 구해. 구해도 돼. 근데 이런 선이 나오면 보조선이 어떤 보조선이 마찬가지에 있어. 선생님은 항상 얘기했어요. 접선이 나오면 보조선은 접선이 나왔을 때, 직선이 나왔을 때 보조선은 그 선과 평행한 선입니다. 직선이 나왔을 때 보조선은 뭐라고? 그 선과 평행한 선이 보조선이야. 그 평행한 선 중에 어떤 선이 좋겠냐라는 거야. 중심을 지나는 선이 보조선입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야. 똑같습니다. 풀이네.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그리면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중심에서 수선 그으면 여기도 수선이 되고 평행선이니까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가 돼요. 그럼 요 길이가 지금 3이 되고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되고 2고 4고 6이 되고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피타고라스 6, 36, 27, 37, 2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기울기 값은 어디가 있냐? 기울기 값은 여기에 있어요. 요놈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야. 얘도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식으로 풀어야 돼. 근데 축과 평행한 선이 있으니까 이게 편안하게 풀어진 거라고.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지금 좀 더 편안하게 끝나는 거라고 해.
알겠니? 탄젠트 값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원래는 어떻게 푼다고? 식으로 푼다고. 식으로 풀면 요점이 얼마냐면 지금 4,1이니까 요점 4,1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가지고 요점인 좌표가 중심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1에서 거리가 얼마? 3인 것을 구하다 보면 m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m이 두 개가 하나는 여기 나올 거고 하나는 어디가 나올 거냐면 요선에 대한 요 값이 떨어질 거야. 요놈의 두 개가 떨어질 거라고. 합은 0이 될 거야. 알겠니?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만 특수한 경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림을 그렸을 때 좀 특이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문제를 보다 보면 특징이 되는 것은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수직, y는 x 대칭,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문제가 훨씬 빨라지거든. x축 대칭, y축 대칭은 부호가 반대, 수직은 곱이 1, 곱이 마이너스 1, y는 x 대칭이면 똥겨 y는 x 대칭이면 y는 x 대칭 직선이 기울기에 곱이 1이야. 기울기가 역수야.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인 건 수직, 곱이 1인 것은 y는 x 대칭이라고 해. 그걸 알면 문제가 쉬워져. 그게 알면은 문제가 아주 쉬워진다고. 87번.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n,0에서 원에 그은 접선 중 1,4분면 쪽이야. 상황을 그려보면 중심이 0,0이고 0,0의 원이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 1은 원이고요. n,0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너무 머니까 그냥 좀 더 가까이 찍었어. 그냥 관계없습니다. 원래 좀 멀 거야. n,0에서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는데 그 만나는 접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를 지금 xn, yn이라 놨어요. 근데 질문은 y 좌표를 다 곱하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요점의 좌표 구하라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이 점의 좌표는 식으로 푸는 게 맞아. 알겠니?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점의 좌표가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가 xn, yn이야. 여기가 당연히 수직 조건이야. 수직 조건이야. 식으로 풀어야 될 것을 그림 자체가 도형의 길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얘의 좌표는 식으로 푸는 게 맞아. 근데 어쨌든 xn, yn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라고 길이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도형으로 풀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해. 그러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고, 현재 원하는 길이는 이 길이라고요. 요거 보지 말고 요거 보면 되겠네. 요거 어떻게 구할 거냐? 닮음이라고. 직각 삼각형의 수선 닮음, 직각 삼각형의 다시 수선 닮음. 알겠니? 그럼 길이를 구해보면 요놈이 n, 파란선이 1, 반지름. 요 길이가 얼마? 피타고라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 길이. 이 길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닮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해서 이걸 바로 빨리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끝났어요. 이 길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y는 n분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지금 형태상 루트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루트 n 곱하기 n 이렇게 쓰란 소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규칙성이 발생한 거라고. 대입하면 짝짝짝 사라질 거라고. 쉬운 문제야.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지금 도형의 좌표 길이 지금 현재 문제 푼 거 식으로 푼 게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식으로 푼 게 없어요. 도형으로 풀 수 있는 것은 도형으로 빨리 풀어야 돼. 어떤 문제는 식으로 풀어야 되거든. 식으로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해야 돼. 도형을 해석해 보니까 더 이상 진행할 이 정도 상황에서 끝난 거라고 해. 7번, 95번, 91번에 2번? 91번, 2번 있어. 세 문제 나왔잖아. 끝낼라 했더니 일단 끝내봅시다.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 자, 2차 함수입니다. 도형의 생각을 우리가 좀 다각도로 할 필요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거야. 문제가 원하는 도형적 상황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상황이 시킨 대로 풀면 답은 나옵니다. 알았겠니? 문제가 시킨 대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와. 보통 나오게 돼 있어. 대부분 문제가 우리가 한 100개 중에 한 95개, 98개 정도는 문제가 시킨 대로 풀어 답이 나와요. 알겠니? 내가 우리 집에서 가는데 자 여기서 걸어서 10분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차를 타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 내려가지고 배를 타요. 됐니? 내려서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걸어가요. 다시 버스를 타요. 그럼 집에 도착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여기까지? 문제가 시킨 대로 하면은 도착은 돼. 근데 그게 길이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있으면 지름길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빨라지겠지. 그래서 도형적 상황을 판단을 해야 돼.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좀 더 빨라집니다. 도형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라고. 그림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거야. 상황 판단이 그렇다고 해. 알았니? 자,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중심을 하고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중심이고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한다는 건 뭔 말이야? 그냥 요 길이가 반지름이라는 소린가요? 맞습니까? Y축에 접하는 원이 많이 있겠지. 근데 그 많은 원 중에서 직선 길기가 루트 3이면 60도 마이너스 2. 얘랑도 접한대요.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얘랑도 접하는데 얘랑도 접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같다는 위치를 찾아달라 이 말이야. 그리면 좀 비율이 안 맞으니까 보기 좋게 약간 선생님 좀만 다르게 그린 거야. 뭔 길이와 같아야 돼?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반지름, 이 길이가 반지름인가? 이렇게 같아야 된대요. 원을 하나 그려봤어. 뭐 요 정도의 느낌이겠지. 이게 두 개가 있대요. 두 개가 아마도 좀 더 올라가다 보면 뭐 요 정도의 위에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 위치 판단은 잘 안 써지만 요 정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중심이 한 요 정도 있으면 거리가 이렇게 같아지겠죠. 이런 그림이라고 지금 상황상. 해서 그러한 원은 두 개가 있다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가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겠지. 두 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겠지. 왜 두 개라고 말을 해줬을 거 아니야. 이 두 개를 삭제할 수도 있지.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어. n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 원의 반지름과 요 원의 반지름 구하시오. 그럼 요놈이 n개 있고 요놈이 R1, R2, Rn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문제가 달라지면 이게 몇 개인지 알아내야 되고 그 반지름들은 무엇일까가 알아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얘를 고지고대로 풀면 그대로 풀겠지. 요놈의 좌표를. 요놈의 좌표를 뭐라 넣을 거야? 뭐 a, a 제곱이라 넣을 거고. 그러면 요놈의 거리가 지금 얼마야? a고 x 좌표고. 요놈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식을 적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풀면 고지고대로 푼 거라고. 이렇게 풀면 고지고대로 풀어. 식값 적어볼까? 3제곱 1제곱 2 절대값 루트 3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 그럼 a 이거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면 식을 한 번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 그냥 보기 편하게 내가 바꾼 겁니다. a가 양수라고 와서 절대값은 아직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그냥 식만 지금 a에 대한 양수계수로 바꿔준 거야. 요 놈을 풀 거라고. 그럼 요 놈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뿔마로 나오겠지. 뿔마로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지금 뿔마로 나와서 식이 또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2차가 두 개. 그럼 답이 몇 개 나와? 4개가 나오겠지. 답이 4개까지 나올 수 있겠지. 허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 실은. 4개까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반지름 길이를 각각 구하라 해서 반지름 길이는 A래. 이거 문자는 잘못 났어요. 선생님 여기 A, B가 있으니까 A, B로 놓으면 안 돼. 다른 문자를 놔야 돼. 알겠지? 반지름 길이는 여기가 A라고. 다시 말해 저놈의 반지름 길이는 두 개를 고발하겠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A 플러스 2는 0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반지름 R로 쓸게요. R1 플러스 R2는 2R.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뿔마로 두 개를 푼 거라고 해. 여기서 제곱하면 난리 납니다. 절대값이 있다 제곱하면 4차가 되니까 난리가 나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개줘야 되고, 요 놈도 R3, R4가 뭐가 된다고? 2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근데 답은 지금 확인 작업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지금?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라고 해? 근데 여기서 확인이 안 된 건 뭐야? 4개가 확인이 안 됐어 지금. 4개가 확인이 안 됐다고. 알았니? 그럼 확인이 되려면 여기서 뭘 써야 돼? 판별식을 써야 돼. 판별식이 양수 조건만 따져주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A가 존재를 해야 돼요. 실수 A가 존재를 해야 돼.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지금 이 절대값을 풀다 보면 절대값 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직선과의 거리가 A인 걸 찾으러 가면 이쪽도 위쪽도 있지만 아래쪽도 있어요. 위쪽도 있고 아래쪽이 있어. 절대값의 특징이. 그래서 답이 양쪽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 문제가 있다 이거지 지금. 그럼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아마 이렇게 풀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얘를 도형을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꼭 생각해야 될 게 원의 접선이 두 개가 발생했어. 원이 접선이 두 개가 발생했을 때는 원이 접선이 두 개가 발생한다는 말은 당연한 말 아니야. 외부 점에서 접선은 두 개가 된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야. 당연한 말이고 우리는 얘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야? 중심하고 연결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야. 이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고 해. 알겠니? 원이 두 개 나왔을 때는 100% 200%야.
원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200%야.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원이 몇 개 나왔어? 이제 두 개가 나왔지. 현재 보이는 건 두 개야. 안 보이는 거 있을 수 있지. 그러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라고? 두 개의 접선하고 원하고의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만나는 요점에서 요고선을 무조건 그어야 된다고. 이렇게 무조건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각을 이등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는 이 원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왜? 이 선에서 원을 그리게 되면 무조건 양쪽을 접하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점이 지금 이 점하고 요 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두 개네. 여기까지 이해됐지? 두 개가 나왔고, 그러면 어느 쪽이냐? 우리는 두 직선에 이제는 문제가 생각이 달라졌어. 두 원에 각을 이등분한 선을 그리겠다라는 거야. 근데 선을 그리다 보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선도 나오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두 개의 선이 나왔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 이유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것이 나왔던 소리야.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두 개가. 얘는 확실히 두 개지만 요놈은 지금 장담은 못해. 만날 수도 있어. 싫어? 하지만 직관적으로는 안 만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알겠니? 우리가 원하는 놈은 요놈이구나. 우리가 원하는 놈은 요놈이 기울기가 양수인 놈이구나. 요놈을 정리를 했을 때 두 개를 식을 썼을 때 두 개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졌지? 어떻게 달라졌어? 어떻게 풀어? 여기다가 점을 찍고 요놈을 P, Q라고 찍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여기까지 거리는 지금 2분의 루트 3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가 P가 돼야 돼. 현재 P는 양수이고 그래서 루트 3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는 뿔마 P인데 우리가 원하는 놈은 누구? 기울기가 양수인 놈. 얘가 헷갈리면 이제 PQ를 뭘로 바꿔? P를 X, Q를 Y로 바꿔.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놈은 지금 둘 다 양수야? 플러스인 놈도 양수, 마이너스인 놈도 양수인데? 얘가 EX. 얘가 EX니까 플러스인 놈은 음수, 마이너스인 놈이 양수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인 놈이네요. 그래서 Y는 넘기면 마이너스인 놈은 2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2 요놈이 답이다고요. 지금 요 직선이라고 되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점과 요점에 대한 것은 요놈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놈의 X좌표의 합곱을 구하자는 소리잖아. 그럼 요놈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교점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P좌표에. 다시 말해서 X제곱은 2 플러스 루트 3X 마이너스 2의 두 점의 X1 곱하기 X2가 지금 문제의 A, B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가 나온 거라고요. 알겠니? 이 그림에 대한 이해적인 생각을 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조선들을 그리다 보면 문제를 풀음이 좀 달라질 거다 이 말이야. 알았어? 다음. 자, 좌표 평면에서 0,2이고 반지름 2인 원하고 요 직선은 지금 K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야.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이네요. 원이 있고요. 0,2 반지름 2인 원이 있고요.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A, B가 지금 B의 X좌표가 크다. 요 점이 P고요. 요 점이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선분 A, B와 호 A, B. 자, 선분은 A, B는 얘가 맞아요. 호 A, B는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어요.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어요. 호 A, B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럼 이쪽하고 이쪽 두 개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겠다 이 말인데 그 중에 작은 놈, 그 다음에 OB. OB라는 것은 OB를 연결했을 때 마찬가지로 OB와 둘러싸인 도형 중에 작은 놈, 요 놈. S1하고 S2가 같대요. 이 놈하고 이 놈 넓이가 같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B점을 돌려보면서 넓이가 작은 쪽이 같게끔 만들어라 이거지. 문제강이 이렇게 되겠네. 얘를 돌려보면서 작은 쪽의 넓이가 중심을 안 지난 데가 작은 쪽이야. 작은 쪽의 넓이가 같아야 돼요. 오, 같은데 느낌상 여기 하나 찾았네. 계속 돌려보다 보면 같은 쪽이 지금 여기에 있네요. 됐지? 두 개의 점을 찾았어. 그럼 이 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넓이가 같으려면 어떤 지점이냐면 당연히 O하고 A에서 O는 A하고 고정이고 B점이 지금 움직이면서 넓이가 같으니까 요 놈이 OA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가 답이 있겠네요. 여기에 답이 지금 요 놈의 답이 여가 B1, B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이잖아. 그때의 뭐 값을 구하라? 기울기 값을 구하라. 여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1이야. 45도 위치에 있어.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얘가 기준으로 얘가 반지름 2야. 얘가 45도야. 45도는 1대 1대 루트 2야. 알겠니?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루트 2 루트 2야. 얘가 2니까 얘가 루트 2 루트 2야. 그래서 P의 좌표는 0에서 시작해서 루트 2만큼, 2에서 시작해서 루트 2만큼. 얘의 좌표는 지금 0에서 시작해서 루트 2만큼, 2에서 시작해서 루트 2만큼. 요 점의 좌표가 0,2이고 0,0이 2, 마이너스 2,2. 요놈의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합,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그림같이 P란 점이 지금 마이너스 3,2가 나왔어요. 요 점의 좌표는 나왔고. 원이 있습니다. 원 3,0. 원 위에 있는 두 점 A, B에 대하여 PA하고 PB가 길이가 같대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됐어요? 두 직선 PA, PB의 기울기 합을 구해. 요 놈의 기울기와 요 놈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선하고 원에서 보면 같은 위치에 있겠죠. 당연한 말이겠지. 그냥 점에서 내가 원에서 접선을 그었고 얘를 이만큼 줄이고 이만큼 줄였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겠지. 이게 원에서 보면 여기는 같은 위치에 있다고, 대칭적인 위치에 있다는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당연히 중심에서 요 선을 당연히 연결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사실 요 선하고 요 선은 같은 선이야. 같은 선.
원에서 보면 양쪽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라고. 기울기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뭐가 나왔어? 할선이 나왔지. 할선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할 게 뭐라고? 할선 정리라고. 할선 정리라고. 정리라고. 공식 알려줬잖아. 할선 정리가 뭐야?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 t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d 마이너스 r, d 플러스 r이라고. 뭐 이러면 x라 놓으면 루트 3 루트 2x가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절대값 붙인 것은 이 p란 점이 내부로 갈 수도 있어. 뭐 r이 더 커져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d는 요 점 사이의 거리야. 요놈이 d고 요놈이 r이야. d 마이너스 r, d 플러스 r 곱하면 요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한 거야 지금? x를 구한 거잖아 지금. x를 구했지.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작업은 뭐야? 할선의 두 번째 할 작업은 뭐라고? 첫 번째가 할선 정리고 필요하면 할선 정리 문제를 풀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수선이라고. 그럼 아까 이 길이 구해놨잖아. 그럼 이 길이는 반지름을 알고 있고 루트시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이 길이 구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k가 나왔어. k가 나왔으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0,3,0까지의 거리가 k값이 되게끔 m의 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위쪽 아래쪽으로. 그럼 2차 방정식 나오고 합은 바로 근각계사 관계로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여기까지. 물론 남는 시간은 오늘 거 복습.